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낮 KBS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에 대해 임무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합동작전에 나섰던 영국과 프랑스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이 상당수 파괴됐다고 밝히는데요. 한편 시리아는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동부타 완전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양영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다음 날인 미국 시간 14일 트위터에 완벽하게 실행된 공격이었다며 임무가 완수됐다고 썼습니다. 미 국방부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화학무기 관련 핵심 기반 시설 3곳을 목표로 총 105발의 무기가 발사됐다고 확인하면서 심장부에 명중했고 이는 완수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This strike aimed to deliver a clear and ambiguous message to the Syrian regime that their use of chemical weapons against innocent civilians is inexcusable and to deter any future use of chemical weapons. 그러나 시리아는 모두 11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으며 대부분을 요격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도 시리아 방공망이 미사일의 70% 이상을 차단했다며 미국과는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시리아 군은 공습이 있은 직후 이번 공습의 이유가 된 화학무기 의심 공격이 있었던 반군 지역인 동부타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리아 공습 사태 논의를 위해 러시아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시리아 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공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제히 거부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정부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추가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2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에 이어 민주당 당원들의 댓글 조작 의혹까지 겹치면서 증폭되고 있는데요. 민생개혁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의 현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우 기자입니다. 개헌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4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2주째 멈춰섰습니다. 본회의와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 등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4월 국회 공전의 시작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립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방송법 대안을 제시하면서 맞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은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며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까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구속된 민주당 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배우설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구속된 당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내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겹겹이 쌓인 갈등으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컵에 든 물을 뿌려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조 전무는 사과하면서 물은 뿌리지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고성과 폭언이 담긴 육성 파일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새벽 급거 귀국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물을 뿌리진 않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광고 관련 회의 도중 물병을 던지고 광고회사 직원 얼굴에 물까지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 전무가 대한항공 직원은 물론 광고회사 직원들에게까지 막말과 지나친 질책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조현민 전무는 지난 12일 연차 휴가를 낸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조현민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내사에 착수했으며 정식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유령 회사를 세워 납품 대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50억 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으로 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포장박스와 식재료를 페이퍼 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챙겼습니다. 부인 김 사장은 자신을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한 달에 4천만 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 50억 원은 회장 부부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자동차 리스 비용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전 회장은 또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심각한 경영 부진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 돈 29억 원가량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결국 계열사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전 회장 부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 회장 부부는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메시지를 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의 비극으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됐다며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전북과 제주, 울산과 부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